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청하셨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소리소문 없이 우리 주변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영상이라는 카테고리는 TV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대중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은 생각보다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스트리밍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피어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형 비디오 스트리밍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트리밍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트리밍이란 동영상과 같은 기타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고 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인터넷이 원활하게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CD 등을 통해 보급이 되었었고, 인터넷이 원활하게 모든 가정의 자리를 잡으면서 다운로드를 받은 뒤 미디어 매체들을 즐길 수 있었죠. 그 후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간의 접근 및 인터넷이 상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림의 원리는 파일 전체를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큰 파일을 잘게 나눠 압축한 뒤에 압축된 나눠진 파일 조각들이 순서대로 다운받아지면서 재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덕분에 다운받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영상을 저장하지 않기에 기기의 용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활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도 완벽한 것은 아닌데요. 스트리밍의 취약점을 크게 꼽으라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화질이 깨지거나 버퍼링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되어버리죠. 두 번째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밍을 동시에 같은 서버에서 요청하게 되면 서버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트랜스코딩의 비용입니다. 트랜스코딩이란 어떠한 비디오 파일이 있을 때 이를 최적의 환경에 맞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며, 기계의 종류, 가령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TV 등에 맞는 형식의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적합한 형식의 파일들로 지원하는 과정도 포함되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라이브피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P2P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스트리밍 기술입니다. 라이브피어는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를 라이브피어 네트워크에 분산시키며 영상을 노드에 뿌리고, 노드가 되는 개개인의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대역폭을 포함한 스펙들이 자원이나 네트워크가 되어 영상을 제공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버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형태가 되기에 탈중앙화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지급되고 스트리밍을 위한 비용을 최대 50배까지 줄일 수 있게 되죠. 3월 17일 라이브피어를 포함한 5가지 새로운 상품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등재되었는데요. 새로 등재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중 3월 21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라이브피어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자 DCG의 베리 실버트가 2021년 3월 20일에 트위터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한 번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거래소가 라이브피어를 상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나는 라이브피어를 보유하고 있다 라며 라이브피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라이브피어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켰고, 그제서야 대중들에게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베리 실버트의 말대로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들에는 많이 상장되어 있지 않았죠. 이러한 흐름 속에 이미 DCG가 지원하며 코인 상장이 까다로운 코인베이스는 작년 6월 11일 라이브피어에 대한 상장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9일 코인베이스는 라이브피어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하였죠.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라이브피어의 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는 더 블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DCG의 투자 목록인데요. 해당 글이 공고되어 있는 시간이 2019년 1월 30일인 것을 보았을 때 이보다 이전부터 DCG는 라이브피어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DCG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본다면 라이브피어에 대한 잠재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현재 라이브피어를 상장한 거래소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베리 실버트의 최근 트윗을 통한 언급은 라이브피어에 가까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인정받는 거래소들이 상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더불어 그만큼 인증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생기게 되겠죠. 2021년 3월 20일 기사를 보시면 코인베이스 증시 상장이 4월로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기사를 보면서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을 통해 대중들의 코인 시장에 접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경로로 코인 시장을 접하는 대중들은 코인베이스를 통해 접할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당연히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주로 홍보가 되겠죠. 이렇게 접근해 보면 코인베이스가 왜 코인 상장의 심사가 까다로운지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 3월 21일자로 올라온 러시아어로 보도된 뉴스입니다. Filecoin is LivePeer's apostille video platform File.video. 파일코인과 라이브피어가 File.video를 출시했다는 내용인데요. 트위터로도 보도된 내용이며 기사 내용은 File.video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험적인 분산형 호스팅 플랫폼이며 사용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mp4 형식만을 지원하며 파일 크기는 30MB가 최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DCG가 보고 있는 저장성 메타는 파일코인, 스트리밍 메타는 라이브피어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최근 DCG가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가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올라왔던 파일코인이나 현재 익명성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는 GCash와 마찬가지로 라이브피어도 우리의 미래에 어떤 큰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은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재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죠. 이미 2019년부터 유튜브가 대한민국을 접수하였다며 지상파와 케이블은 이미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트위치, 틱톡 등이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정해진 시간에 송출하는 지상파와는 달리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작년에 나왔던 위 뉴스는 제 기억에 남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TV시대의 종말 뉴욕타임즈 편성표를 없앤다 라는 제목입니다. 1939년 81년 동안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지키던 뉴욕타임스가 편성표를 없애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갈아엎는다는 결정을 내린 거죠. 뉴욕타임즈의 에디터 길버트 크루즈는 우리는 확고하게 스트리밍의 시대에 와 있다며 TV 편성표가 더는 사람들의 TV 시청 방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스트리밍은 네트워크 간의 접근 및 인터넷의 상업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비롯한 PC 등 네트워크의 자원으로 볼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스트리밍 시대는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스트리밍에 대한 전성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라이브피어는 네트워크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디바이스를 통해 가장 생태계가 넓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여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스트리밍이 부각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존의 스트리밍은 송출 권한이 중앙화되어 있어서 비용 발생적인 문제 및 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작년 10월 12일자 뉴스인데요. 1인 인터넷 방송 거대 플랫폼에서 BJ가 사망 시 그 영상은 회사 몫이 된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내세우다가 적발되어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논란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기업의 인기 브로드캐스팅 BJ들이 사전 신고 없이 방송을 했다며 방송 정지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BJ들이 특정 플랫폼 기업에서 많이 탈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체계는 크리에이터, 즉 창작 활동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제약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려 하고 자신만의 플랫폼, 즉 사업을 이행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탈중앙화라는 키워드라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갈등과 더불어 2021년 3월 5일자 최근 뉴스를 살펴보시면 편파 방송에 대한 분노가 수신료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공영방송 역할 축소가 수신료 징수에 거부감을 갖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상파 TV를 아예 안 보는데 왜 시청료를 내라며 항의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지금의 대중들은 자신이 찾고 싶어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통제되어 있는 매체만을 접하지 않으며 신뢰를 하지 않고 점점 더 시청하지 않게 되죠. 반면 1인 미디어 방송은 제약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직설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은 1인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자료들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고 공감하며 1인 미디어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에는 국내 광고 수익 유튜버만 10만 명에 육박하였다며 기사가 나왔고 2021년 2월 25일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를 위해 신인 창작자 선발 및 멘토링을 나라에서까지 지원하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기존의 스트리밍이 점점 더 확대되는 환경과 스트리밍에서 부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탈중앙화 스트리밍 기술이 갖는 기회를 우리는 한 번쯤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에는 스트리밍이 단순한 방송을 하거나 시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부분 중 하나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상호 소통하는 수단과 더불어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자신의 취미나 능력 등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리밍이 가져올 변화는 작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절대로 특정 종목에 대해 매수를 장려하는 의도가 없으며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책임이고 선택이고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